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실근의 부호 그리고 실근의 위치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의 부호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호가 뭐예요, 아가들?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랑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총 3가지 케이스를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아가들,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라는 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0보다 크다 작다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건 실근이에요 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실근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있겠지만 지금 이 두 근이 모두 달라요, 다른 두 근이에요 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중근도 이 케이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라고 했으면 여기서 등호가 빠지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역시나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근이에요 라는 거고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때도 만약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다 라고 했다면 판별식은 0보다 컸을 건데 지금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중근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음수기 때문에 둘이 더했을 때는 음수일 거고요. 곱했을 땐 부호가 같아서 양수가 될 겁니다. 3번, 두 근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고 하면 얘는요, 중근은 안 돼요. 부호가 반대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어요? 누구의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면 합은 양수,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면 합은 음수, 둘의 절대값이 같다면 0이 될 거기 때문에요. 얘는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건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판별식은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따질 필요가 없냐 하면 무조건 만족하거든요. 이거 왜 무조건 만족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한번 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랑 베타예요 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아닌가요? 근데 지금 a분의 c가 음수래요. a분의 c가 음수예요 라는 얘기는요, 결국 ac가 음수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판별식 한번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ac가 음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ac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큰 걸 더하면 항상 0보다 커지겠죠. 따라서 판별식은 자동 만족이기 때문에 3번 케이스에서는 판별식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요. 합은 알 수가 없는 상태여서 두 근의 곱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선생님 얘가 무조건 만족하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언제는 구해야 되고 언제는 안 구해야 되고 너무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별식을 써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요 라고 해서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이거 하나 구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아깝잖아요. 오래 걸리고 공통범위 찾고 이런 게 귀찮다 보니까 3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판별식이 자동 만족이니까 너 안 따져도 되는구나, 너는 모르는구나, 그럼 너만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거 하나로 푸는 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판별식을 한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근의 위치 한번 볼게요. 얘가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시험에 더 잘 나오기도 하는 유형이거든요. 일단 크게 보시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유형이 있고요. 작다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어요. 크게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식을 가지고 올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이때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린 지금부터 이 방정식을 함수로 접근해서 풀 거거든요. 그래서 A가 양수예요 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P가 여기 쓰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요 라고 하려면 P가 여기 쓰면 돼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가 되려면 알파, 베타, 그리고 뭐 이 사이,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 어딘가에 P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근이 P랑 Q 사이에 있으려면 P랑 Q 사이에 두 근 알파랑 베타가 있습니다. 라고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실근이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없다면 중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이에요 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이에요 라고 했다면 판별식은 0보다 커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P에서의 함수값을 볼까요? 어때요? 양수죠? FP가 양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칭 축 어디 있어요? P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P보다 오른쪽에 축이 있습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1번과 차이점이 뭐예요? 역시나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요? 실근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 건 매한가지예요. 맞죠? FP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축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개만 만족하게 되면 1번 상황도 가능하고 2번 상황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분명 1번과 2번은 다른 상황이에요. 이 둘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누구야? 축에 대한 얘기죠. 2번 그래프는요.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됐죠?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어쨌든 알파가 가장 작고 P가 있고 베타가 가장 오른쪽이에요. 대소비교가 가능합니다. 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려면 얘네는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두 번째. FP가 음수입니다. 이번엔 P에서의 함수값이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고요. 축은요. 알 수 없어요. 축은 왜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그린 상황처럼 P가 오른쪽에 쏠려 있다면 축은 P보다 왼쪽에 있습니다가 되겠지만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라는 건 P가 이렇게 왼쪽으로 있어도 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축보다 P가 왼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과 P의 위치 관계를 따지세요 라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축에 대한 식은 빠지게 되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3번에서요. 판별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건 또 왜요? 라고 하면 자 1, 2번 그래프를 보세요. 1, 2번 그래프에서 만약에 판별식에 대한 조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 2번에서 판별식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라고 하면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P가 축보다 작아요. 자, P가 여기 있고요. 대칭 축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P가 축보다 왼쪽에 있어요. 되죠? P에서의 함수값 양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요. 붕 떠있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 조건이 없으면 애초에 허근을 갖게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 세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3번 상황을 봅시다. 3번은요. 조금 얘기가 달라요.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예요. 근데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시게 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을 안 걸어도 알아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구하지 않아도 돼요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공통범위를 또 찾아야 되는 귀찮은 번거로운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신다면 너는 구할 필요가 없네? 난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 볼까요? 4번 보시면 이때는 어때요? 두 근이 P랑 Q 사이에 있어요. 이번에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얘기는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며 P에서의 함수값 어때요? 양수죠? Q에서의 함수값도 양수입니다. FP가 양수이고 FQ도 양수입니다. 그리고 축은 어디 있어요? 축은 무조건 P와 Q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P랑 Q 사이에 축이 존재합니다. 라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개념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랑 같이 대표 유형 몇 개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죠. 근데 양수야 음수야 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근이란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4분의 D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1뿔마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 축과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나요.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또는 1 이상이 되겠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2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두 근의 곱 A분의 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K는 마3보다 커야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1번, 2번, 3번의 공통해를 찾는 거죠. 공통해. 그럼 어디예요? 일단 얘네 둘만 먼저 봐봐. 마1보다 커야 되고 마3보다 커야 돼요? 마1보다 커야겠죠. 그럼 마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말이 안 되니까 얘네 둘의 공통범위인 K는 1 이상입니다가 1번의 정답이 될 거예요. 아가들 1번을 잘 구했으면 2, 3번은 얘를 조금 써먹어봐요. 자, 2번은요.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자체는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요 합에서 부등호만 바꾸는 거야. 합의 부호가 음수입니다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곱은 여전히 양수일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동그라미 3개의 공통범위를 찾을 거거든요. 우선 아래 두 개 간단하니까 먼저 볼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죠. 그럼 얘네 둘의 공통범위를 찾으라고. 헷갈리시면 무조건 수직선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찍어서 그려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 1 이상입니다. 그럼 겹쳐지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K가 크고요.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가 될 거예요. 3번. 근해부호가 반대예요 라고 했을 때에는 판별식은 자동 만족 볼 필요가 없었고요. 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곱만 가지고 푸는 거였죠. 곱이 음수입니다. 근데 아까 곱 어디 있어요? 얘가 곱이죠. 곱이 음수입니다. K 플러스 3이 음수입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3번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시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큽니다. 근데 이 상황을 차근차근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2차 방정식의 최고차 한계수 양수네. 아래로 볼록할 건데 두근이 모두 1보다는 크대요. 그럼 알파랑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니까 두근이 뭐보다 큽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근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중근을 포함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죠. 두 번째, 대칭축 어디 있어야 돼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여야겠죠. 차근차근 가보시면 얘 짝수 공식 쓰시면 되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3, 1의 마마 아래로 볼록 축과 1, 3에서 만나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서 A가 1 이하 또는 3 이상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축이 1보다 큽니다. 대칭축 어떻게 찾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헷갈리시면 아예 표준형으로 고쳐봐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블라블라 가면서 얘는 x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하니까 대칭축은 x는 a죠. 그래서 1보다 a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F1이요. F1.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1 마이너스 2a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큽니다. 그럼 2a가 2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크다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1번, 2번, 3번의 공통범위요. 그런데 지금 2번, 3번의 범위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2번, 3번은 그냥 한 개로 보시고 1번하고 2번의 공통범위로 갈게요. 1, 3. 일단 1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가 1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 뚫려 있어요. 뚫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공통범위 어디예요? 여기죠. 최종 답은 뭐가 됩니까? A는 3 이상입니다가 답이에요. 마지막 문제 같이 볼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최고차 한계수 양수 아래로 볼록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럼 제가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면 마이가 여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축과 마이너스 2의 위치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축은 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자 마이너스 2를 찍으시고 음수예요. 근데 아래로 볼록 가잖아. 자동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판별식도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난 뭐만 보면 돼? 함수값만 보면 돼요. F-2가 음수다. 4 플러스 2m 플러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9보다 작습니다. 라는 범위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어요. 역시나 그려보세요.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며 두 번째, 축은 0과 2 사이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F0도 양수, F2도 양수입니다. 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판별식부터 써볼까요?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m 제곱이고 플러스 8m 상수항 없어지네요. m으로 묶어주시면 m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대칭 축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b니까 2분의 m 플러스 2죠. 2분의 m 플러스 2가 0과 2 사이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수값 한번 볼게요. F0 빵빵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요. 2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결국 여러분은 하나, 둘, 셋, 넷의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두 번째 부등식에서 양변에 2배를 하시고 2를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m이 더 크고요. 2보다 작아요가 될 거예요. 세 번째에서는 m이 1보다 작습니다가 나오겠죠? 네 번째 부등식에서는 3m이 1보다 작다네요. 그쵸? 3m이 1보다 작다. 그럼 m은 3분의 1보다 작다. 하나, 둘, 셋, 4개의 공통범위를 구해봅시다. 수직선을 그리시고 경계값 찍을 게 좀 많아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 3분의 1, 1, 2 마이너스 8 이하 또는 0 이상이 1번 범위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두 번째 범위 1보다 작아요가 세 번째 범위 마지막으로 3분의 1보다 작다가 네 번째 범위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네 줄이 겹쳐지는 데를 찾으셔야 돼. 네 줄이 겹쳐지는데 어디요? 일단은 파란색 기준으로 왼쪽에는 겹쳐지는 데가 네 줄 겹쳐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요 범위 안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네 줄이 만나고 있는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만 딱 네 줄이 겹쳐져요. 어디? 여기. 그럼 얘 뭐라고 쓸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부분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여러분이 어려워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유형별로 제가 자꾸 외워서 풀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문제는 언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저건 저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배우는 과정들하고 또 연계해서 꾸준히 등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 시간에 볼게요. 안녕.